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8월 1일에 4% 하락한 후 1.2% 반등했던 때보다 더 많은 반등률을 보였습니다. 1.63% 반등했는데요. 오늘 이 같은 반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이 오늘 진행됐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금요일 야간 선물은 0.68% 반등했고 당시 외국인은 선물을 620억 매수했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오늘 0.36% 상승 출발 후에 처음부터 치고 달리면서 올라와서 1.63% 상승한 양봉 마감을 했고요. 대부분의 상승은 아침 30분 정도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예정돼 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베스 에맥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26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은 콜옵션에서 167억으로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고요. 풋옵션에서 331억으로 대량 거래가 출현했습니다. 블록딜은 12월물에 집중되고 있으며 외국인은 넓게 양매도 성향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콜옵션에서 나오면 콜매도가 늘어나고 풋옵션에서 나오면 풋매도가 늘어나면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종합적으로는 풋 쪽으로는 지난번에 여기 방어 기조를 만들고 발판 삼아 끌어올렸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서서히 어느 정도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이때 9월 만기 이후로부터 이렇게 넓게 방어세가 구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12월까지 만들어지는 동안에 저 안에서만 움직여주면은 외국인의 블록딜은 결국에는 수익으로 귀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42.6만 주와 우선주 6만 7천 주 약간 축소 신청했는데요. 이제 진행률이 약 87% 정도 되면서 마지막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축소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2시 30분경에 매입을 대부분 완료했습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대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냥 모르겠다고 언급하면서 셧다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하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민주당은 공화당의 협상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극적 합의로 기한을 연장해 왔으나 올해 회계 연도 마지막 날인 9월 30일 자정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후 백악관에서 양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는 만큼 극적 협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은 최종 단계에 있다면서 2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에서 휴전 합의를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환당국이 연간 최대로 끌어모을 수 있는 외화가 연 최대 200억 달러 수준이라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외환 유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먼저 요거는 시간대별로 위클리 옵션 개인 손실 범위를 추적해 본 건데요. 요거는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계속 정리해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에도 언급 드렸던 겁니다. 10시 40분 기준, 11시 57분 기준, 1시 17분 기준 대부분 요 정도 범위 내에서 2에서 478 사이 정도에서 오늘 계속 개인들이 양매수 구간을 형성하고 있었고, 대략 중간 가격이 475 정도였는데 실제로 코스피 200이 475.22로 마감하면서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로 끝이 났습니다. 종합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언급드렸던 내용, 그리고 파생반 텔레그램에 정리해드렸던 내용을 요약하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사이에 금요일에 부담을 줬던 일부 리스크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반등을 시도했던 하루입니다. 환율 협상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은 급격히 개선되는 하루였습니다. 시작부터 외국인은
1219계약의 선물을 대량 매수하면서 출발했었죠. 자, 차트 놓고 보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외국인은 1219계약의 선물을 대량 매수하면서 기준 양봉을 세워 출발했습니다. 그거를 한 번도 훼손시키지 않고 또 위에서 꺾임도 크게 없이 빠르게 상승을 했었죠. 이때 외국인은 단위 시간당 매수 속도가 최근 한두 달 사이 가장 빨랐으며 특히 1조 원에 도달한 시간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빠른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즉 급히 올해 하반기 들어서요. 하반기 들어서 가장 빠른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즉 급히 콜옵션을 끌어올려 외국인은 일찌감치 10시 이전에 위클리 콜 수익 청산을 만들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외국인들이 위클리 콜을 상방으로 땡긴 뒤에 자, 이 구간에서 청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일단락을 시켰어요. 오늘 상승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외국인들이 콜 청산을 만들었다고 실시간으로 언급을 드렸고 그거를 또 활용해 가지고 저기 구간에서 잠시 또 숏으로 롱장에서 숏으로 수익을 내신 분도 네이버 카페 보면은 올라와 있죠. 카페 가입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 신청하시고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가입 신청하신 다음에 초대받고 들어오셔서 매매일지도 한번 적어보시고 매매일지는 매일마다 장 마치고 방송에서 함께 그 일지를 가지고 공부하고 코멘트 드리는 피드백 드리는 시간을 갖고 트레이딩 포인트 잡아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으니까 참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페 오늘 이제 우리 함께님 내용을 보면요, 여기서 자, 여기 2승을 거뒀던 롱장에서 숏으로 수익 나는 구간도 있었죠. 기준 양봉 발생의 콜 매수를 보고 있다가 한번 출렁이면 요건 2승 1승째였고 요것도 이제 초반에 잘 들어가셨고 요거 외인들이 선물을 조금 던졌다는 박중사님 말씀을 듣고 조금 늦게 풋매수를 하셨다 이건데요. 자, 이 구간이었죠. 여기서 이미 외국인들은 자, 콜옵션을 위클리 콜옵션을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물도 매도를 좀 붙였어요. 그러니까 선물 매수를 하고 있다가 그 차익을 최초로 대량 차익을 순간적으로 진행했던 때입니다. 많이는 아니었습니다. 요건 100계약 정도 2번, 100계약 이상 2차례 정도 들어왔던 거. 그러니까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잡혀서 그거를 활용하셨던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다 롱이었죠, 대부분. 자, 그래서 그렇게 또 수익을 내신 경우고요. 이어서 보자면 자, 10시 이전에 위클리 콜 청산을 만들어냈고 본격적으로 개인 위클리 양매수 균형점을 만들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I자를 그려놨습니다. I자를 그리면서 자, 요 안에서 횡보한다, 요 안에서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한다, 볼벤 하단 그리면서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별다른 변화사항이 막판까지 없었습니다. 막판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범위에서 계속 움직였잖아요. 자, I자 그려둔 범위 제가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 범위에요. 상단 여기 요 부분까지 하단 많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 구간에서 요도 큰 움직임 없이 계속 잔잔하게 흘러가서 개인들 여기서 양매수 만든 뒤에 양매수 풀이 최악의 경우죠. 여기서만 풀이를 빼는 그런 시간으로 갔던 겁니다. 또한 금요일에 위클리 양매수 수요가 많았다 말씀드렸죠. 이거 라이브 방송 때 언급을 드렸는데 금요일에 하락이 3% 정도까지 갔었을 때 자, 양매수 수요가 늘어났었습니다. 어떻게 늘어나요? 하락을 처음 가다가 음봉을 깊이 뺐을 때 자, 추가 하락을 보일 것이냐, 그 다음에 반등을 오늘처럼 보일 것이냐, 두 가지의 베팅을 하는 것이 양매수 수요죠. 하락하면 자, 어쨌든 가다가 꺾였으니까 이대로 결대로 한 번 더 하락하면 풋옵션이 올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8월 1일과 4일 사이처럼 바로 반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반등을 하면 콜옵션 수익이 날 것이고 그래서 양매수 수요가 금요일 후반부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옵션에 프리가 좀 붙어 있기도 해서 실제로는 뭐 큰 수익이 콜옵션이 큰 뭐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죠.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그렇게 프리패는 시간으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위클리 양매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프리가 좀 붙어 있었던 상황에서 시장 상승 대비해 가지고는 위클리 콜옵션 수익률은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이후 장 막판에 금융투자가 477.5 위클리 풋옵션을 이제 매수하면서 마지막에 3시 15분 뒤 이후에 금융투자가 후반부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좀 대량으로 하나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내렸는데, 이때 금융투자가 풋옵션 477.5 위클리 풋을 사들이면서 요거를 결제시키려는 노력을 했었죠. 삼성전자가 종가에 300원 이제 밀어내면서, 삼성전자를 밀어내면서 845에서 842로 종가를 형성하면서 끌어내렸죠. 그래서 475.22로 낮춰가지고 금융투자의 477.5 위클리 풋 수익이 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거래소에서 다시 떨어졌던 300원을 삼성전자는 회복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늘의 반등은 전일 주말에 올려드렸던 리뷰 영상에서 정리했던 대로 478자리를 최종적으로 넘기며 끝내지 못했으므로 아직은 확실하게 금요일 음봉을 장악하고 넘겼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금요일 음봉을 완전히 장악했냐 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직 음봉을 못 덮어냈죠. 그리고 완전히 덮어내지 않은 수준이어도 478자리를 보면서 저기 정도는 종가로 넘어가야만 돌렸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자리를 잡아드렸는데, 오늘 고가가 478.1이었고 끝내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갭 하락이 나오면서 474를 혹시나 지키지 못하면서 시작을 한다면 연휴를 앞두고 차익세가 붙으면서 양음 패턴으로 추가 조정세를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만약에 갭 하락으로 474를 깨면서 시작한다 라면은 이 양봉의 중간 자리도 못 지키고 시작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전일 음봉의 꼬리까지도 위협을 하게 되는 수준의 음선이 출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474를 저는 염두에 두고 중요한, 이것도 의미 있는 자리로 그 전에 계속 의미 부여 말씀드렸습니다. 매물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매물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옵션 가격과 관련이 돼 있는 그런 구간이었죠. 그래서 그런 패턴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단 그 이상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굳이 차익세가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으면서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자, 흐름,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입니다. 저기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외국인이 오늘 수급적으로 붙었던 날이었죠. 현물 매수, 그다음에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프로그램 매수 등등.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 개인들이 현물을 1조 원 정도 또 매도했는데, 개인들한테 지금 학습을 시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매수해라, 올려줄게, 매수하면 올려줄게. 이걸 반복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매수했는데 떨어지네, 더 매수했는데 더 떨어지네, 이제 더 큰 매수를 가져오면서 묶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주는 겁니다. 떨어지면 매수하면 먹는다라는 믿음을 계속 심어주는 구간이 12월물에 집중되고 있는 블록딜 외국인들의 옵션과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간상. 그래서 그 정도까지 외국 개인들한테 계속 신뢰감을 주는 시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그 이상에서 출발하는 경우 차익세가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으면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외국인 수급이 붙은 날이었고요.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등이 있었죠. 다음은 올라가게 되면 다시 481 자리를 체크해야겠죠. 또한 위클리 옵션 행사가로 요약하자면 오늘 하루는 장중에는 개인 매수가 붙었던 477.5, 477.5와 480 위클리 콜을 죽이고, 이건 개인 매수가 붙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75 위클리 콜을 외국인이 매수했던 걸 살리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475 위클리 풋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얘를 결제시켜주지 않는, 즉 475 위로만 끝나게 되는 그런 날이었고, 장 막판에는 금융투자가 477.5 위클리 풋을 들어갔기 때문에 금융투자와 외국인 간의 마지막 대결이 펼쳐졌었죠.
477.5에서 475로 근접하면 금융투자가 막판에 힘을 더 쓴 거고요. 475에서 벌어지고 477.5에 근접한다면 외국인이 막판에 힘을 더 쓴 거겠죠. 하지만 마지막에 금융투자가 477.5풋을 괜히 들어간 것도 아니고 2억 이상 베팅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마지막에 꺾일 것을 고려해서 선물을 일부 차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보완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외국인과 금투가 마지막에 겨루다가 개인 위클리 풋만 살리지 않을 정도로 눌려서 마감했습니다. 결국엔 475 밑을 바라봤던 개인들은 475.22로 끝나면서 절묘하게 475 밑으로 향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것도 결제를 0으로 못 시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투신은 오늘 종가에 5천억 선 선물 매수로 종가를 끌어올렸고 금요일에 매도 베팅했던 것이 손실이 더해지며 선물에서만큼은 9월 만기 이후로 계속 고전하며 400억대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실을 이미 본 것과 현재 겪고 있는 걸 합산해서요. 자, 이제 파생반에 올려드린 내용을 타임라인식으로 좀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5컷 정도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건 파생반 정회원 방에 올려드리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이런 정회원 방에는 이렇게 시간대별로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모여 계신 게 정규 회원반, 정회원 교육반인 파생반이고요. 자, 첫 번째 8시 46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반영해서 야간 선물 종가보다 낮게 시작한 뒤 첫 분봉을 끌어올리며 최초 기준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로 시작을 했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체거래소에서 살짝 밀리면서 야간 선물 종가보다 슬쩍 밑에서 출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선물을 끌어올렸던 거죠, 외국인이. 8시 47분에는 일단 외국인 본장 시작한 다음에 단타 여부 체크가 필요하겠는데 단타를 치지 않고 계속 끌어올렸다라는 점 확인하면서 갔죠. 단타 여부를 체크하는 거지 단타가 나오겠다가 아니에요. 단타가 없으면 외국인은 그 방향 결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시 57분에는 외국인 선물은 8시 45분 첫 분봉에서 1219계약 대량 매수가 나오면서, 자, 요거 중요하죠. 외국인들이 한 큐에 1219계약의 대량 매수로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기준 양봉 세운 그 시점.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강력한 돈을 쓴 거고 얘를 훼손하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거다.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가 기준 양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 여기는 어떤 기준이에요? 자, 방향성에 대한 기준입니다. 앞에 괄호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성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양봉입니다. 음봉이면 음봉 마찬가지겠죠. 그럼 뭐예요? 얘가 기준이 돼서 그걸 훼손되지 않으면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본장 때 이 봉을 훼손하는지 지키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양봉의 중심선 오늘 건드리지도 않았죠. 두 번째 몸통 전체 건드리지도 않았죠. 그럼 계속 상승하는데 고속으로 상승했다 이겁니다. 아침 9시 2분에는 외국인 3천억 선물 매수 구간에서 치열하다. 당일 단타와 추가 반등 시도를 대결하고 있는데 그냥 추가 반등으로 넘어갔었죠. 3분에는 외국인은 반등 쪽에 힘을 쓰고 있지만 기존 개인 외가 위클리 콜옵션 물량을 의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480콜이었습니다. 그리고 477.5에 오늘 포함해서 좀 들어갔죠. 아직은 멀었다라는 거예요. 9시 3분에는 외국인이 선물 694계약을 찍어 올리는 것을 포함해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선물이 벌써 4천억을 돌파한 시간이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었죠. 이것도 대량 매수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상승을 빠르게 할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줬죠. 9시 6분에는 오늘 아침부터 위클리 옵션에는 개인 풋이 붙으면서 금요일 콜과 합쳐져서 점차 양매수 균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기에 양매수 균형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어디서? 475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 위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종가가 여기부터 만들어지는 거니까 더 위로 가서 균형을 잡았던 거죠. 자, 9시 8분에는 외국인 단위시간당 단위시간 즉 분당 선물 매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벌써 5천억을 돌파했다 보여드렸고요. 9시 9분에는 1차 저항 부근을 체크하면서 넘어갔었습니다. 자, 거기가 475.8자리였고 요 자리 그냥 돌파하고 넘어갔었죠.
저항은 그 돌파할 만한 힘이 있으면 그냥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돌파할 힘이 없으면, 즉 수급이 약하면 그 자리가 막힐 수 있겠지만 수급이 강하다면은 저항은 돌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항을 향하러 가겠죠. 그보다 더 강하면 그 저항도 넘어갈 테고요. 자, 9시 10분에는 외국인의 아침 공격적인 선물 매수, 첫 분봉 기준 양봉은 기준 양봉 세울 때 들어온 1219 계약을 포함해서 대량 매수 물량을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다 언급드렸고요. 이게 단타로 어디서부터 줄일지 아니면 계속 머금고 갈지 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 및 포지션을 체크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머금고 가고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컷입니다. 자, 보시면 9시 16분에 개인들의 위클리 콜은 477.5 콜부터 매수로 존재하나 주력은 480콜로 보입니다. 이게 점심시간 오전 넘어가면서 477.5 콜이 주력이 됐습니다. 어차피 480은 다 죽었을 테니까요. 금요일에 480 위클리 콜이 개인들이 좋아하는 가격대에서 크게 떨어졌던 상태였죠. 이미 개인들 콜옵션이 녹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와 콜옵션 매수세가 유지 중인 시간이었고요. 중간에 중요한 자리에서 쉬어가긴 하지만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시 19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벌써 7천억을 돌파한 시간이었죠. 9시 20분에는 현재 외국인이 100계약 이상 대량 선물 매수 체결 강도가 95%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아침에 빠르고 공격적인 매수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무려 매수가 19차례, 매도가 1차례가 찍혔던 그때였습니다. 20차례 중에 19차례가 100계약 이상 매수 중 잡혔던 거죠. 100계약 이상 매수 중에서, 매매 중에서요. 자, 그 다음에 9시 26분은 외국인 선물이 8천억을 돌파했고 9시 32분에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침에 들어온 첫 봉은 1219계약짜리로 외국인 중에서도 한 번에 들어오는 규모로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기준 양봉에 훼손 없으면 상승 방향이고 이후 선물도 꺾이지 않고 흐름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저항대를 다 돌파했습니다. 9시 33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 다시 완급 조절하면서 100계약 이상 매도가 2회 찍혔던 시간,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단 여기서 제동이 한번 걸리기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100계약 이상 매도를 두 차례 진행하네? 일단 정리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들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 속도 완급 조절 중에서도 천천히 더 매수하면서 9천억을 돌파하기 때문에 큰 하락은 또 없을 거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위클리 옵션 베팅 포지션 확인하면서 외국인 상방이고 개인 양방이고 금융투자 양매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부연으로 금요일에 들어온 개인 위클리콜 41억이 들어왔었죠. 금요일에 들어온 개인 위클리콜 41억 때문에 포지션이 오늘 풋으로 몰려도 이렇게 양매수 구간을 만들고 있었고, 이게 어느 구간까지 감당되는지를 이제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컷으로 자 보시면 9시 51분에 외국인 선물이 1조 원을 돌파하던 시간이었고요. 10시도 안 되어서 고속으로 1조 원을 돌파한 외국인 선물 매수였고요.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개인들의 손실 포지션이 상당한 반등을 만든 상태에서 넓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양매수가 넓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470 위클리 풋이 금요일 480 위클리 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금요일에는 반대로 하락을 이렇게 했었을 때 480 위클리 콜이 1포인트에서 2포인트대에서 다 0.01을 향해서 죽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상승하는 동안에 470에 대한 위클리 풋이 1.0에서 2.0 사이에서 0으로 죽었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그 다음에 오늘 환율이 좀 떨어졌죠. 9시 57분에 환율은 말씀드린 대로 1410원이 당국이 설정한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400원이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아니다, 1410원이 저항점이다라고 계속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외환당국이 언급을 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는 국가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요쯤 되니까 뭐가 나와요? 협상 얘기가 많이 들렸잖아요. 환율 협상 1400원 넘어가고 1410원 향하니까 이제 진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협상. 그래서 실제로 협상이 됐고 그 상세 내용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환율 떨어지고, 즉
동시에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고 오늘 반등장이 연출될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금요일은 반대로 부담감에 환율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말에 협상이 됐다. 이렇게 돼서 오늘 상승할 계기가 생겼던 거죠. 수급이 좋아질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가 뚫리면 다음 자리는 1440이었는데 일단은 1410원에서 방어가 됐던 거예요.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결국에는 끝내 그 자리를 막지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환율 협상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조만간 그 내용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10시 2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293계약을 매도하면서 완급 조절하던 시간이었고요. 속도 조절 및 위클리 옵션 만기 자리 잡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죠. 개인 위클리 콜 매수 메인은 아침 480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77.5로 넘어갔고요. 즉 477.5 결제를 시켜주지 않는 선에서 결국엔 이거 0으로 만들었죠. 개인들이 들어오는 거 또다시 녹여가지고 0으로 마감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477.5 결제를 시켜주지 않는 선에서의 상승세로 마감할 가능성, 즉 뭐예요? 제한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477.5를 안이 살려주니까 그 이상으로 못 갑니다. 그쵸? 못 가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477.5의 근접, 코스피 200 근접도 못했습니다. 자, 코스피 200으로 보시면 중간에 그 띄우지도 않았어요. 400, 자, 코스피 200 차트를 이제 자 보시면 여기 코스피 200 종합 차트를 보시면 오늘 어떻게 됐어요? 477.5를 결제를 안 시키려고 애를 쓴 흔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어디에요? 요 자리잖아요. 477.5 요 자리에요.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가가 476.57이었습니다. 얘를 위로 넘어가면 개인들의 이 핵심 477.5코를 결제시켜 주니까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475도 안 돼요.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475도 안 돼요. 이것도 싫다, 이것도 싫다 해서 그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475 아슬아슬하게 그 위에 걸쳐서 끝이 났던 거죠.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이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시 6분에 어제 리뷰 영상, 주말에 올려드린 리뷰 영상, 자, 보신 분들 생각할 점이 있었죠. 478자리를 못 넘기고 있다라는 점을 연결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끝내 478자리가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아직은 전일 음봉을 모두 V턴으로 덮어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시장이 어느 선까지 일단 가서 막히는지를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 팀장님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는, 정혜원방에 올려주시는 오늘 종목의 샤페론이 12% 상승 이후에 VI까지 갔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보인 금요일 옵션 양매수 상태를 고려하여 2차를 479로 넓게 잡아드렸으나 리뷰 영상에서 체크해드린 478은 금요일 음봉의 역할에 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넘어가서 끝나느냐 마냐인데 넘어가지 못해서 끝났다 체크하면서 다음 세 번째 컷으로, 자, 요거 10시 13분입니다. 10시 15분 외국인이 조기에 콜 수익으로 발 뺐죠? 아까 여기서 이렇게 조기에 콜 수익으로 발 뺐던 만큼 위클리 옵션은 개인과 금투의 반대 구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금방 바뀌었어요. 이걸 설명드린 건데요. 10시 19분에 외국인이 위클리 옵션 콜을 조기 청산하면서 포지션이 얇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뭘 조금만 더 사도 포지션이 금방금방 바뀝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금액은 작은 편이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크게, 여기 바로 말씀드렸죠. 당장은 크게 외국인의 이제 이후에 위클리 옵션 자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개인의 옵션 수익을 주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렇게 가볍게 상승 배팅을 해도 오늘 상승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었던 거죠. 9시 50분부터 10시 10분 정도까지는 외국인이 위클리 콜 수익을 내면서 포지션을 거의 초기화 시켰고, 그 상태에서 10시 10분 이후 반등할 때 외가 콜 위주로 들어오면서 여기 포지션이 외가콜 매수 상태로 되었지만 큰 금액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린 거였고요. 아래는 외국인 현재 순간 바뀐 위클리 옵션 포지션인데 이게 거의 이어졌습니다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0시 25분에는 목요일에서 금요일에 들어온 슈퍼개미급 큰손 개인 선물 매도가 많았죠. 결국 그들도 외국인 앞에서는 개미일 뿐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
개미 중에서도 조금 큰 개미 일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우리는 작은 개미, 이 형들은 큰 개미인데 결국엔 외국인이 보기에는 다 같은 개미다. 조금 커서, 덩치가 커서 얘를 떨궈내는데 어려움, 힘이 좀 더 들 뿐이지 결국에는 개미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그 큰 개미가 큰 손이 외국인 선물 매도 방향하고 같은 자리를 그냥 태워줬지만 결국에는 오늘은 따돌리면서 이렇게 수급 변화를 따돌리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외국인 등 메이저 앞에서는 그냥 개인일 뿐이다, 개미일 뿐이다라는 걸 오늘도 보여줬습니다. 예전에 작년 7월에 슈퍼개미급 삼성전자 개인으로 삼성전자 선물의 개인으로 6, 7천억 규모의 그 이상의 매수를 보여도 그들은 결국 개인일 뿐이다. 정말 큰 개인일 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그때부터 계속 추락을 했었던 겁니다. 그걸 제가 다 잡아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때 비중까지도 잡아드렸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삼성전자가 56에서 57%에서 출발해서 삼성전자 요걸 다 녹이려면은 49%대까지 향해야 된다. 그대로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49 찍는 동안 계속 추락했던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를 그때 많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였고요. 당시에 선물의 흐름은 돌아서기 전까지 우하향을 한 6개월 정도 보여줬던 그런 시기였죠. 자, 이 구간에서 제법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많이 밀려서 여기 와서야 5만 원을 지키는 자사주 매입이 발동이 됐었던 걸 다 정리해서 미리미리 체크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10시 31분에는 이제 볼벤 상하단 이격이 축소가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다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올려드렸고, 그 볼벤 보시면 이렇게 상단과 하단이 벌어졌다가 쭉 이격이 축소되었죠. 쭉 축소되었죠. 그리고 여기 타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오늘 결국엔 그게 확장되지 않았어요. 내일 확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페론 VI 됐네요. 위클리 옵션 만기 개인 따돌리는 중립자리 형성되었고, 10시 36분에는 지난주 한 팀장님 종목이었던 일동제약이 오늘 상한가도 찍었어요. 조정을 거쳐서 상한가에 가면서 샤페론도 영향을 받고 있다. 10시 40분에는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위클리 옵션 개인 손실 범위를 중심으로 오늘의 움직임을 추정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컷으로 요거 했네. 자, 그 다음 컷으로 자 이거네요. 자, 11시 29분 475 위클리 콜은 개인 매수, 금요일 개인 매수에서 아침에 외국인 매수로 넘어가 있어서 결제를 시도할 확률이 높은 반면,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475의 위클리 콜은 외국인들이 결제를 시도할 확률이 높고, 477.5와 480 위클리 콜은 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 이상으로 가기는 어렵다. 결제 쉽지 않아 보인다. 미리 계속 언급드린 거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시 52분에는 아침 상승 이후 외국인이 위클리 콜옵션을 정리하고 개인 양매수로 묶어둔 이후로는 계속 프리 빼는 시간만 이어지고 있다. 이제 루즈하다, 이제 변동성 없다 이겁니다. 배팅 포지션 영화 외국인 별로 볼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흐지부지 된다. 그 다음에 개인 양매수 구조, 금융투자 양매도 구조 넓게 형성되어 있는 거 체크를 하면서 봤습니다. 자, 요건가요? 뭐 이거 다 봤나? 네, 5컷 다 봤나요 벌써? 그러네요. 네, 금방 봤네요. 4개. 이것도 봤고, 5개 다 봤네요. 네, 자 이렇게 오후 잠깐 말고 오전 잠깐만 여기 5컷을 좀 보면서 오늘 타임라인식으로 복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내가 볼 수 있다면 매매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에 댓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어차피 실시간 방송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같이 놓고 보시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으시고, 모의 투자로 연습하시는 분들도 일단 나중에 매매를 위해 이거를 공부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파생반에 계신 분들 예전에 설문조사 했을 때 보면은 한 30% 정도 분들이 아직 실전 매매하지 않고도 그냥 함께 합을 맞춰보는 공부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원 다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 연습하고 나중에 실전할 때 해야지, 나중에 실전할 때 그거 합이 안 맞춰지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활용할 걸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서 나중을 위해서 계속 맞춰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계속 꾸준히 살펴봐야 나중에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계속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상단에 큰 의미 부여하지 않았고 491.3 조금 역할 있습니다. 자, 중요한 481 도달했다 이탈했었죠. 이탈하니까 467.6까지 금요일에 한 번에 갔죠. 그 자리 지지하니까 여기 464, 466까지 지지받으니까 481을 향해 다시 반등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455.2, 445, 439, 446, 439, 그 다음에 434,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다음 밑으로 밀렸을 때 이제 체크할 자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그 밑에 425 정도, 5에서 6 정도 요 자리가 이제 12월물 들어가기 전에 424.5였죠. 요거 체크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 수급 현황은 1시 44분과 2시 48분으로 나눠서 체크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요거죠. 자, 이렇게 개인으로 단독 매수, 개인 단독 매수 살려주지 않아서 다 0으로 마감했던 거. 그 다음에 475 위클리 콜 외국인 중심 매수였던 상태였는데 이거를 장중에 살리다가 마지막에 금투의 누름에 이 결제 가격이 낮아졌죠. 그 다음에 풋에서는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소량 매수 2억 이상, 소량도 아니에요, 매수하면서 요거를 가지고 결제를 좋은 가격에 시키면서 수익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475 위클리 풋 매수 결국에는 안 살려주죠. 0으로 꽝으로 끝났고요. 외국인은 475 위클리 콜을 살리되 477.5 위클리 콜을 살리기는 거북한 상태였고, 그러면서 선물을 금액 대비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개인 단독 매수 자리는 외국인과 금투의 합심 매도 자리가 됐고, 종가 결제 싸움으로는 477.5 위클리 콜과 475 위클리 풋을 가지고 있던 개인은 탈락되었고,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475 위클리 콜과 외국인과 477.5 위클리 풋 금투가 대결을 하는 만기 종가 결제 싸움이 됐다. 그래서 그게 동시효과로 진행되면서 마지막 결제 싸움에서는 금융투자가 삼성전자 300원을 하락시키면서 함께 풋옵션에서 이득을 봤으나 475 위클리 풋 개인 물량을 살려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75.22로 끝나면서 일주일 동안 만기 결과를 추정해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28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21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요일에 콜이 일부 살아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손실 금액은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금융투자가 13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기타 법인이 19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04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1.4%로 아직도 매수할 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양이.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1조 1397억 대량 매수가 나왔고요. 선물 12월물은 매수 우위에 중립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6,985억 대량 매수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16조 8,018억 정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주요 저항대인 1,410원 전후까지 상승했다가 구윤철 부총리의 환율 협상 메시지 등 당국의 1,410원 방어 역할에 의해서 하락했고요. 이건 다 말씀드렸던 자리입니다. 1,410원 찍고 지금 또 막힌 상태죠. 여기 또 막혔죠. 레드라인 잡아놓고 뚫리면 1,440. 10월물 달러 선물 기준 은 1397.6원으로 정규장 종료했고요. 정규장에서 4340억 매도가 나왔고, 이런 상황이지만 월봉으로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채선물 10년물은 외국인 수요일에 국채선물 10년물 1조 3256억 매도, 목요일 5236억 매도, 금요일에 1조 4454억 매도, 월요일에 3764억 매도 해가지고 최근 대량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10월에서 11월로 미뤄지고 일본은행이 10월에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높아지자 한국 국채 가격 하락에 대응한 포지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3.72% 다시 하락해서 20.96으로 마감했고요. 볼벤 하단 근접해서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10월 만기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제 3일 남았고요. 실제로는 이제 내일 되면 이틀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10월 만기의 마지막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또 연휴 앞두고 있는 만큼 작은 이슈에도 흔들리기가 쉽고 또 청산 욕구가 불러일으키기가 쉽기 때문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상황을 살펴야겠습니다. 물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호재가 나도 매도 포지션이 쇼커버링으로 들어오기도 쉽겠죠. 매도도 갖고 가기가 부담인 거잖아요. 매수도 마찬가지. 약간 이슈가 예를 들어서 뭐 환율 전망, 환율 협상
내용이 조금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 뭐 이런 경우에는 매수도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매수 포지션 청산 욕구가 나오면서 끝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휴 앞두고 변동성 그리고 가볍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움직임 고려하시면서 시장을 살펴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